자, 함수의 증감과 극대, 극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결과만 알고 넘어가면 다 알아. 우리 이미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본 개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 같은 거를 볼 시간이 방학밖에 없으니까 오늘만 보고 내일부터는 그냥 결과만 알고 문제 빨리빨리 풀면 됩니다. 자, definition을 정확히 알아야 돼서 함수가 증가한다 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분계수가 0보다 큰거요? 라고 대답하면 좀 아쉬웁니다.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함수 이거 증가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미분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기울기가 양수야? 아닌데요? 기울기 없는데요? 가 돼버릴 거 아니니? 그래서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1 때 배웠어요. 고1 때 우리 경우의 수 단원 배우면서 함수 배우고 경우의 수 배우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어떤 표현이 써져 있었냐면 이런 표현이 써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컨비네이션으로 뽑기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구했었던. 이게 바로 정의야. 한글로 하면 편해. 큰 거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면 돼. 큰 게 나오면 돼요. 자,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는 x1보다 x의 2가 큰 두 x값에 대하여 fx의 1보다 아이고야 괄호가 왜 이래. fx의 1보다 f의 x의 2가 더 크다. 이것이 바로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매번 이거를 관찰해 있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함수가 증가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바로 f'x가 뭐다?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도함수가 양수인 거요?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로 판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왜 이거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무슨 정리가 성립할 거냐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x2-x의 1 분의 fx의 2 마이너스 fx의 1에 대하여 f'의 c라고 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는 보니까 기울기가 0보다 컸대. 이렇다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라는 거인데 확인을 해봅시다. 만약에 x의 1이란 친구보다 x의 2가 더 크다고 하자. 어차피 x1, x2는 그냥 내가 더 큰 쪽을 x2라고 하면 그만인 거니까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분모가 무슨 수? 양수. 그럼 분자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그러니까 fx의 2가 더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렇게 꽤 심플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교과서의 순서가 완벽한 이유가 있지. 방금 뭐 배웠어요? 평균값 정리를 배웠어. 그래야 이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증가감소가 이 뒤에 있던 겁니다. 되셨지? 자, 그래서 판정은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 뭐 음수 반대인 건 안 쓸게요. 음수면 감소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명제 갑니다잉.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제 전제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 f'의 x가 0보다 크다면 함수 fx는 증가를 한다. 이 명제는 참거짓? 참 방금 배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항상 명제를 공부하면 그 명제의 역은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서 역을 한번 볼게. 함수 fx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f'의 x는 0보다 초과다. 맞아, 틀려? 요거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왜냐? 어떤 함수가 대표적이냐면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 얘는 증가를 합니다. 왜? 확인해 볼게. x2-x1분의 fx2-fx1을 계산해 볼게. 약간 데자뷰인데 이거. 최근 했던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직전에 했었지. x2의 세제곱, x1의 세제곱 들어가면 뭘로 인수분해되더라? 약분되더라? 자,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0보다 크다는 게 아까 확인이 됐었지. 그러니까 이 세제곱 함수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런데 도함수를 구해보면 0 초과냐? 아니겠지. 그래서 이 명제를 올바르게 고쳐보자. 함수 f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f'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이게 맞는 명제가 될 것이다. 그치? 자, 그래 참인 명제만 하이라이트를 치겠습니다. 이거 맞는 명제고 요거 맞는 명제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f'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발문을 주기보다는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이런 식의 발문을 더 많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 표현이 더 자주 보일 거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상으로 풀어주셔야 된다 라는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또 참인 명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 명제에 대한 역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f의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f가 증가한다.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자, 지금 이 4개의 명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냐면 f가 미분이 가능하다까지만 전제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거고.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떤 반례가 있을 수 있을까? 상수함수. 계속 1에 생기면 기울기가 0이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 하지만 f가 증가하진 않아. 또는 상수함수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함수로 반례를 들어보면 꿀렁꿀렁 잘 가다가 심장박동 같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이 부분에서 증가를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다. 그럼 또 어떻게 바꾸면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공부해 볼게. 아까 이게 참이 아니었거든? 등호 붙이면 됐거든? 얘를 어떻게 하면 참으로 만들 수 있냐? 물론 등호 빼면 똑같은 거니까 빼고. 만약에 문제에 f가 다항함수다 라는 말이 주어지고 f의 프라임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f가 증가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물론 1차 제외라고는 해야 되겠다. 그지? 직선 제외라고 합시다. 1차가 아니지. 상수함수 제외.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상수함수 빼고는 가다가 띡 이런 이상한 구간이 나오는 일이 없으니까요. 나머진 다 이렇게 꿀렁꿀렁 할 테니까 이렇게 가기만 하면 증가한다.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총 참인 명제가 이제 3개 등장했습니다. 각 명제의 참거짓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이제 문제 풀 때 안 헷갈릴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즉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극대도 마찬가지로 definition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의에는 증가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미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편하게 말로 하면 그냥 근처 짱이면 돼요. 그걸 좀 멋진 말로 어떻게 할 것이냐. x equal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의 a가 주변 f의 x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 쓰자. 이게 함수의 극대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definition에 연속 또는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꿔 말하면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V자 모양을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 극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또 이것도 극대일까 아닐까? 이것도 극대가 맞아요. 자, 내가 여기서 어떤 이라고 한 거는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 때 만약에 내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얘가 제일 큰 건 아니긴 하지. 근데 어떤이라는 건 뭐든이 아니잖아. 딱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A 주변만 살짝 한번 해보고 동네에서 제일 크면 된다. 최대와 비교되는 점이지. 최대는 월드와이드니까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라는 얘기 해야 되겠지. 근데 극대는 진짜 로컬 맥시멈이니까 이 주변에서만. 그래서 A를 포함한 굉장히 작은 열린 구간 하나라도 잡아보고 이게 만족이 되면 극대다. 연속과 미분 가능성과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극대 다시 한번 영어로 하면 이거 로컬 맥시멈입니다. 또는 맥시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라틴어일지 영어일지 차이인데
그 다음에 극선의 로컬 미니마 또는 로컬 미니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치수는 뭘까? 로컬의 반대 뭐겠니?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잖아. 카네기 영화 시상식? 그 로컬 아닌가요? 미국 애들 놀랬지. 우리가 글로벌한 줄 알았는데 글로벌 맥시멈. 물론 정확 그 원서마다 내가 대학교 때 봤던 교재는 글로벌 맥시마, 로컬 미니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영어 책도 있더라고. 그냥 참고 삼아 로컬이라는 뉘앙스로만 받아들이시면 돼. 영어 공부는 대학교 때 가서 하시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데피니션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판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만 한정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를 보는 거지. 자,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뭐 하다가 뭐 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면 책의 순서랑 좀 반대로 극값 판정부터 먼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f'x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게 바로 미분이 아니 극대입니다 라고 판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맞냐? 얘는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눈깔로만 봅시다. 자, 그러면 또 몇 가지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건 그 순간 뭐인 점이 존재할 거야? 0인 점이 존재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명제는 어떨까? 1번 f가 x = a에서 극값이야. 뭐 극대 극소를 아울러서 극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의 a는 0이다. 이 명제 맞아 틀려? 미분 가능은 전제했다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 왜냐면 극값을 가졌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려면 0을 잠깐이라도 찍어야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명제의 역 f'a가 0이면 함수 fx가 x = a에서 극값이다. 너무나도 뻔하게 뭐냐? 거짓. 아까 여기서 했었던 x의 세제곱이 똑같은 반례가 될 겁니다. 기울기가 0이어도 극값이 아닐 수 있다. 맞냐? 어려운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죠. 어차피 지난 시간에 여러 개 다 얘기해가지고 쉽다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점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메인 테마인 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도함수의 부호와 원함수의 증감에 대한 이야기. 자, f'의 그래프와 f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f'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 f가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찾을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등의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연습 몇 개 좀 해볼게. 너무 쉬운 얘기긴 해.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이 3, 4차 함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다 뭐 했냐? f' 2차 함수 그려놓고 원함수 그렸잖냐? 지금 했어야 될 걸 다 미리 땡겼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예시도 좀 축소하면서 가겠습니다. 슝. 자, 이게 f의 프라임이라고 하자. 여기는 뾰족하고 막 여기 접했고 뾰족하고 막 꿀렁꿀렁하고 그럽니다. 자, 우선가 극값 몇 개일까 f에? 오케이, 있지. 이런 곳에 낚이면 안 돼. f는 도함수의 무슨 변화만 관찰하면 돼?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는 대략적으로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뭐 한다? 감소를 한다. 물론 여기 증가하는 모양의 좀 디테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니? 커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야. 그지? 근데 다시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점점 뭐해져? 작아져.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느슨하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뭐야? 0이야. 잠깐 쉬어.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 점점 커져야 돼. 여기까지 기울기가 커지다가 조금 작아지겠네. 근데 다시 커지겠네. 다시 작아지겠네. 뭐 이런 식의 연병을 떨다가 여기서부터 감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괜찮죠? 넘어가자. 뭐 다 아는 건데. 중요한 얘기 오른쪽만 볼게요.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높이 차이다 이겁니다. 뭐냐? 정적분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거를 뭐 빼기 뭐다 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fb-fa다. 정적분 복습 이것조차 기억이 안 난 사람은 쉽지 않아. 안 돼.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한글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도함수의 정적분은 기하학적 의미가 뭐야? 넓이. 그래서 좌변을 정적분의 넓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적분 넓이란다. 도함수의 넓이. 자, 오른쪽은 fb-fa 니까 도함수에 반해서 원래 함수겠지, fx가. 그리고 f라는 건 함수값이니까 둘의 함수값의 차이, 높이차라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높이차. 따라서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높이차다. 이 말은 앞으로 종종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f'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여기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함수 f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4차 함수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대충 감소 증가 이렇게 할 텐데 요 넓이만큼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뭐 했냐 증가했냐라는 높이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3이야. 물론 넓이는 3이지만 정적분 값은 무슨 수겠어? 음수겠지.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그러면 이 3이란 바가 뜻하는 바는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감소, 내려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4차 함수, 즉 다항함수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을 때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꿀렁꿀렁 할 시간이 많으니까 깊었다가 짧은 것이 당연하도 하고 이런 이상한 그래프, 불합리한 그래프는 그려질 일이 없다라고 어제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 때문이야. 핑크 쪽하고 초록 쪽하고의 넓이 중에 핑크가 크지 않냐? 왜 그렇겠어? 여기가 더 넓으니까요.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똑같으면 3차 함수가 정확히 딱 어떻게 생긴 거야? 예쁘게 중앙을 이렇게 관통당하면 드디어 넓이가 똑같겠지? 그때 비로소 여기 둘이 같을 거 아니냐? 그러고 여기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려졌어. 그럼 넓이가 커지면서 간격도 넓어지니까 상식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자, 이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공식들, 테크닉들을 하나 공부할 거니까 저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기본 문제를 풀고 빨리빨리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 갑시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F'A는 F'O는 F'B는 제로다. 뭐 보니까 기울기가 그러한 것 같아요. 자, 0에서부터 10 사이에서 fx,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거 그냥 눈팅으로 풀어볼게. 0부터라고 했으니까 0부터 보자. 근데 0일 때 함수값 얼마임? 0. 그럼 곱해서 이거 음수네. 곱해서 음수니까 한쪽이 0이면 안 되겠지. 0 탈락. 1 봅시다. 1일 때. 근데 A가 대충 몇 점 몇이래? 1점 뭐시기? 그럼 1은 왼쪽에 있는 거야. 함수값 무슨 수? 기울기는 땡 죽여. 자, 그 다음 2는 A보다 살짝 오른쪽이겠지? 함수값 무슨 수? 양수. 기울기 음수. 확인. 3번도 어때? 3일 때도 어때? 되고. 4일 때는 함수값이 어때? 0이니까 안 되고. 5일 때는 뭐가 0이야? 기울기가 0. 안 돼. 6도 함수값이 0. 이제 7로 가자. 야, 근데 7, 8 되냐? 안 돼. 함수값도 양수고 기울기도 양수니까. 자, B가 8점 뭐시기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9는 그 옆으로 넘어가야 돼. 오른쪽으로. 함수값은 양수, 기울기는 음수. 그러니까 9까지 되겠네. 그냥 기본 문제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f라는 친구가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무엇을 나눠야 될까? 범위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나눠보자. 첫 번째, x가 뭐보다 뭐 할 때? 클 때부터 할게. x가 2a보다 클 때. 자, f라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 일단 쭉 쓰자.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0a의 플러스의 3입니다. 자,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어떨 때를 봐야 돼? 러프하게 말하면 대충 양수.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0 이상이 되는 범위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미분 때려봐야 되겠지. 자, 완화 미분.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될 것 같아. 뭐랑 뭐야? 그럼 근이 뭐랑 뭐인 거냐? 마오랑 얼마라고? 마오? 왜? 인수분해 되냐? 이상한데 잠깐만. 비상!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네. 판별식 또는 완전제곱 생각해봐. 뒤에 10 얼마나 있어도 돼? 12만 있어도 완전제곱식이야. 근데 3이 더 있네. 그럼 얘는 0보다 어때? 커요.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무조건 뭐해? 증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중요한 건 두 번째겠군. x가 2a보다 작을 때를 봅시다. 그러면 함수 f는 그냥 f'은 하고 바로 쓸까? 어차피 미분할 건데. 일단 이 절대값 부분이 뭐 달고 나오면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 그러니까 거기만 신경 쓰면서 미분하자. 3x제곱 더하기 12x까지 똑같이 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테니까 마이너스의 15였겠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괄호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저 도함수의 그래프는 슉슉 여기가 마이너스의 5, 여기가 1 이렇게 되는데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대. 그럼 도함수가 무슨 수인 범위만 보여야 돼? 양수인 범위만 보여야 돼. 근데 2a 미만, 즉 어딘가보다 왼쪽이야. 내가 만약에 2a를 이런 곳에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부분 때문에 뭐 할 거라서? 감소할 거라서. 그러면 2a를 어느 쪽으로 빼야 돼? 왼쪽으로 빼야 돼. 이런 식이면 아, 여기보다 왼쪽 다 양수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런 a의 무슨 값 찾아야 돼? 최대값. 아슬아슬 어디까지 올 수 있겠어? 마이너스 5까지. 2a가 마이너스 5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22.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슝, 그 다음에 슝. 절편 A, 극대 B, 교점 C, 극소 D, 다시 교점 E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X절편이 E네. 이렇게 A, B, C, D가 주어져 있다. 함수 F랑 G를 곱한 것은 P와 Q에서 극소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놓고 선택지를 보니까 P랑 Q를 정확하게 구하기보단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가 F, 1차 함수가 G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나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가 궁금하니까 뭐 해봐야 돼? 미분 해봐야 됩니다. F'G 더하기 FG의 프라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극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일단 중요한 점은 A, B, C, D, E니까 줬겠지. 검사를 해볼게. X 이퀄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부터 보자. F에 대하여 F' A에서 기울기 무슨 수임? 양수임. 함수값은 어떤? 0임. 그치? F부터 먼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G를 보자. G는 A일 때 함수값 무슨 수임? 음수임. 기울기는 양수. 근데 그러고 보니까 G는 1차 함수라 기울기는 계속 뭐 하겠어? 다 양수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덧셈하세요래. 최종 결과의 부호는 뭐가 될까? 음수 이렇게 나오겠지. 여긴 0일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쭉 찾겠습니다. X 이퀄 B도 해볼 거고 C도 해볼 거고 D, E도 할 거야. 세로로 먼저 표 채우자. 자, F'만 쭉 부를게. B에서 뭐임? 0, C, 0, 양.
0, 0, 양. 그 다음 g의 함수값으로 봐야 되겠다. b일 때 뭐요? 0, 양양, 0, 양양, 0, 양양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 함수값입니다. 플러스 제로, 음수 제로, 플러스 제로, 음수 제로, 뭐 그렇게 나오겠지. 최종 결과 부호를 하나씩 봅시다. 얘 볼게요. 얘는 0 플러스니까 플러스, 제로고 제로네 0, 제로고 마이너스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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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네 플러스. 자, 그러면 극소는 어디랑 어디 사이? A랑 B 사이에 한 번, D랑 E 사이에 한 번 이렇게 있겠네. 자, 그 다음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fx와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x = 1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모든 fx에 대해서 f3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보자. 구간이 여기 1이 있는 거고 1보다 왼쪽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2다.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어디요? 1. 그러면 1이다. 그럼 정확히 올라오다가 기울기 0 되는 순간 끊기는 거고 1, 어디 지남? 1, 얼마? 3 지나고 이제 기울기는 0인 상태.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니까 뭐 f는 x제곱 어쩌시구리 이렇게 써두고요. 자, 미분 가능해라 이런 말 있나? 없지. 연속이긴 해야 되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해서 계속 증가해야 되면 이렇게 꿀렁이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기울기 얼마부터 시작하거나 적어도 기울기 0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급발진만 해도 괜찮겠지. 이런 애들 중 F3이 제일 뭐 할 때를 찾아야 된대? 작을 때를 찾아야 된대. 근데 생각해봐. 지금 핑크 같은 건 무슨 말이냐면 대칭축이 이렇게 왼쪽에 빠져서 증가하는 부분만 보였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부분부터 보여서 급발진인 거고 핑크를 만약에 더 이쪽으로 당겨서 극값이 이미 여기쯤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오면 얘는 더 급발진할 거 아니냐.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가파른 부분만 보일 거야. 그럼 F3이 점점 뭐 하겠어? 커지겠지. 그럼 제일 작으려면 무슨 색이 돼야 돼? 노란색처럼 기울기가 딱 0일 때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인 거니까 1,3인 거니까 F는 x-1의 제곱 더하기 3이면 딱 되겠군 하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지. 7인가? 자, 24번 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가 x =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fx란 친구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의 4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의 a다. 이렇게, n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 =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해주십사와요.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4의 부호를 관찰해야 될 거 아니야? x가 뭐보다 어떨 때 뭐 이렇게 케이스 나눠야 되냐? 뿔마 2가 경계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x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절대값 x가 뭐보다 크면 2보다 크면 이 부분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의 4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 맞나? 자,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건 뭐냐면 얘랑 마이너스 관계일 뿐이니까 얘만 잘 그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뒤집자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내가 궁금한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의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입니다.
자, 얘가 다시 궁금한 거니까 나 주어 y는 하고 썼어요. 주어를 항상 쓰라고 했지. fx는 아니니까 f는 하고 쓰진 못해서 그냥 y는 하고 쓴 겁니다. 그래야 y'은 이렇게 정확히 주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주어 없이씩 쓰지 마세요잉. 자, 미분해보자. 우석직 미분. 자, 그러면 한번 묶어볼게. 2x로 묶으면 안에가 2x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의 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냐? 자, 나 이제 f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원래 f를 보시면서 어디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꿀렁꿀렁 할 거니를 봐야 돼. 먼저 얘를 보니까 n은 자연수, 양수예요. 이쪽이 0 될 리가 있냐? 없어. 그러면 여기만 0 될 수 있으니까 아, y는 n이 뭐 1이든 1000이든 100이든 무조건 x 이퀄 어디에서만? 뿔마 2에서만 만날 거야.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봅시다. n이 일단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0이라는 근이 있거든. 얘는 근이 있어 없어? n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n이 1부터 뭐까지는 똑같이 3까지는 마이너스 뭐 시기가 남을 테니까 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 거냐면 제로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자, 얘 이퀄 0 생각해봐. n 빼기 4 반대로 가야 돼. 그리고 반띵한 거야. 분자 뭐임?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에 2하고 2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이 언제 생길 거냐면 0하고 풀마 루트 2분의 4 빼기 n에서 생길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갔다가 꿀렁꿀렁 요렇게 생길 겁니다. 오, 야 근데 그려보니까 이거 어떤 W야? 이쁜 W네. 근데 혹시 그리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 없었어? 원래 f의 식을 봐봐.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도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또는 전개했을 때 무슨 수 차항만 있어? 짝수 차항만 있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무슨 함수였어야 돼? 우함수였어야 돼요. 이런 거는 항상 관찰해야 돼. 3차가 나오면 기함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지. 왜냐면 3차가 우함수일 리는 없으니까. 4차가 일단 나오면 이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아니 기함수일 리는 없으니까 우함수인지를 꼭 판단을 눈으로 해보고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제 f를 그려야지. f는 요 위에다가 덧 그릴 건데 바깥에 절대값 이 바깥에는 이거 똑같은 거 하래. 아, 그럼 이게 똑같은 거구만. 그러고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붙이래. 아, 그럼 이렇게 말아 올린 느낌이구만. 딱 M자 탈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극값을 몇 개 갖는지를 볼 거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극값 맞나? 극 뭐임? 소. 야, 미분 불가능한데 극값 맞아? 맞아. 극값은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 당연히 여기 보일 거고 다시 한번 여기 뾰족 보일 거니까 5개. 4개 이상이니까 괜찮네요. 일단 이거 보류. 괜찮은 친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n이 정확히 4일 때를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에 근도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다 근이 0인 거지. 만약에 4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이쪽에 근이 있어? 없지? 그럼 또 근이 뭐만 돼? 0만 돼.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 그래서 n이 4 이상으로 한번 퉁을 쳐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2랑 2에서 x축이 지나고 0에서만 극값을 가져. 아, 그러면 되게 심심한 4차 함수가 되겠네. 2차 함수처럼 U자 고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덧 그립시다. 바깥에는 그대로 하래.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안의 범위에선 접으래. 마이너스 취하래. 위로 올라오겠구만. 이거 극값 몇 개 U? 3개 U. 그러면 일단 얘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첨언을 하고 이어서 갈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fx라는 함수를 원래부터 봅시다.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 음수가 되는 범위로 나눴어. 근데 결과적으로 핑크색을 봐봐. 이거 그냥 흰색 그래프 구한 다음에 무슨 값 전체적으로 때려버린 거랑 결과가 똑같아. 절대값 때린 거랑 똑같지. 이런 게 앞으로 보이면 좋아요. 뭐냐? 이거 어차피 무슨 수 아님? 양수 아님? 그러면 내가 3이라는 양수의 절대값 취하면 큰일 나? 안 나지. 마이너스는 취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처음부터 절대값의 x제곱 빼기 4에다가 야 너 양수라며? 그럼 그냥 절대값 안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그리고 이렇게 관찰했었더라면 굳이 이 지랄 두 줄 쓸 필요가 없었을 거냐. 바로 그냥 그리고 접어불면 됐었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한쪽만 등장하면 혹시 취할 수 있니 나머지도를 보시는 노력을 하면 좋아요. 모든 문제가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될 때가 있으면 꼭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니? 미적분러들은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걸 f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접어버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빨리 돌아오자.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5개 합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빵빵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궁금하고 여기가 궁금하고 여기가 궁금해요.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구해봐야 되겠다. 일로 올라와서 계산해볼게. 먼저 f0부터 구하자. 당연히 n의 값은 1, 2, 3. 그 중에 뭐가 클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n인 채로야. 0 대입하면 얼마임? 마이너스 4n이지만 접혔을 테니까 플러스 4n. 자, 그 다음 f 해놓고 이제 플러스 루트를 대입해야 돼요. 루트 또 2분의 4 마이너스 n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가자. 제곱할 거니까 루트 없애고 생각하시면 돼. 2분의 마이너스 n 빼기 4 있을 거고, 그 다음 이번에 n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4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아, 근데 원래 밑에였지 참.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겠다. 말아 올린 핑크에서는 플러스일 테니까 하고 네가 알아서 플러스로 바꾸면 됩니다. 했더니 그냥 뭐에 완전 제곱이네. 4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극값의 합은 뭐가 될까? 식으로 야, 이게 여기가 4n이야. 대답 잘해봐. 여기가 4n이고 이 새끼 한쪽만 하긴 했네. 이 새끼의 함수값이 이거야. 근데 우함수니까 얘랑 똑같겠지. 모든 극값의 합 어떻게 되겠어? 뭐 일단 4n 더하기 뭐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여기를 굳이 그냥 둘이 더하면 금방 나올 거를 물어본 거냐면 얘랑 높이가 같잖냐. 그래서 대답 잘해봐.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극값 몇 개야? 아니 극점 몇 개야? 극점 5개는 다 납득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었으니까. 서로 다른 극값의 종류는 몇 종류야? 3종류지. 서로 다른 극값 몇 개게? 내가 너네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겠어요? 얘네 둘이 같을 때 서로 다른 극값을 2개라고 해야 될지 1개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극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극값의 정의는 극점의 y좌표예요. 그럼 이 극점하고 이 극점은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이야? 다른 점이지. 그러니까 극값 서로 다른 2개입니다.
종류가 아니라 극값이라고 하면 5개예요. 극값의 종류라고 하면 3종류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단순화를 위해서 여기 1이고 얘네들이 2고 얘네가 3이었다고 치자잉? 그러면 문제에서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하고 풀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단 어떤 집합이냐면 fx, 단 f'x는 0이다. 자, 이 집합 종종 나오니까 이해해봐. fx의 집합이야. 근데 어떤 데냐면 기울기가 0인 곳이래. 물론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인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수함수 같은 곳이 없고 쉬었다는 점이 없으니까 기울기가 0인 점이 다 이 5개를 칭하고 있겠지. 그런 y값들의 집합이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이거는 3개야. 오케이? 내신에서 아끼면 안 돼. 오히려 되게 쉬운 문제에서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한 5번쯤에 있어. 근데 4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답을 4라고 쓰면 틀린다고. 1 더하기 1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나중에 연병 떠는 경우가 분명 생기니까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지. 자, 이제 얘가 제일 클 때를 보자라는 건데 야, 이거 굳이 미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식을 보세요. 이거 n이 커지면 뭐 해져 당연히? 커져. 얘도 n이 커지면 뭐 해져? 커져요. 왜냐면 n은 1, 2, 3, 4 이렇게 갈치니까. 1, 2, 3 3개밖에 없거든. n이 뭐일 때가 제일 크겠어요? 3이겠지.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26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5. 4차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감소, 2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b의 순서상 a, b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자, f'이 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다. 그럼 일단 f' 뭐는 무조건 0이야. 마이너스인 0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증가 감소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f'의 그래프로 나타낸다. 0까지는 감소하래. 그러면 0보다 왼쪽은 도함수가 무슨 수 쪽에 있어야 돼? 음수. 일단 존재하는 부분을 드르륵으로 이렇게 채워놓겠습니다. 여기에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2부터 무한대에선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부터는 양수 쪽에 이렇게 있으셔야 돼. 오케이? 3차 함수가 반드시 이 드르륵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요 사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어디 지나야 된다고? 야,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되는데 생각해봐. 이거 되게 많이 쓰여요. 바로 뭐냐면 부등식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제한하는 조건, 이런 워딩을 쓸 거거든요. 부등식인데 함수의 그래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이야. f'이 이 동네에서는 밑에 있어야 된대. 근데 여기를 지나야 된대. 그럼 뚫고 올라갈 수 있어? 뚫고 내려올 수 있어?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강제하는 표현 중에 부등식이 활용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래 와야 돼요. 그치? 그리고 이제 이래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3차 함수가 이제 꿀로 하고 올라갈 거야. 자, 여기서부터 2부터는 확실히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2, 3차 함수가 가다가 나 좀 급해! 하고 이게 확 미리 올라가. 이거 돼? 안 됩니다. 왜? 0까지는 밑에 숨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 나는 느긋한 사람이니까 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 돼? 안 됩니다. 왜? 2일 때부터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건 대충 뭐 적당한 이쯤에 올라오셔야 되겠다가 되겠지. 그 절편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f'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냐? x 플러스 1에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얼마? t 라고 둔 셈이지. 근데 그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
자, 부등식 문제는 항상 대충 초가 질러놓고 혹시 같아도 되니를 천천히 검산하세요.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이 사이지 질러놓고 같아도 되니를 관찰한다. 자, 정확히 이렇게 0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어떨까? 되죠. 0 미만 증가 감소 맞고 2초간 당연히 괜찮은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딱 2에서 올라가는 거 괜찮나? 0 미만 감소 괜찮고 2초가일 때 증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상 이하로 붙여주면 된다. 자, 이것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보세요. 근데 나는 t에 대한 범위를 아니까 a랑 b를 t로 통일을 해야 되겠지. 개수 비교를 합시다. x 더하기 1 똑같은 거 하나 제외해봐. 그러면 남아있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전개하면 이게 나오면 되겠지. 암산도 될 것 같은데 a는 자 이거 전개해봐. 무슨 x야? 1-tx야. 상수항 뭐야? 마이너스 t야. 쉽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t제곱 마이너스의 2t 플러스의 1이다. 최소값, 최대값 둘 다 구하려네? 그럼 대칭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대칭축 어디니? 2분의 1. 그런데 정역은 t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0이 가깝고 2가 멀리 있을 거니까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얼마 하게? 4분의 3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것 같고.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대입해보니까 얼만데?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네. 자, gx를 보시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왔는데 야,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어때야 돼?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지. 3차 함수의 기본 개형에서. 어때야 돼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근데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뭐 증가만 하겠지. 그러면 어때야 돼요? 도함수의 t가 0 이상 t가 0 이하. 그렇지. 뒤에 놈들 왜 오늘 아가리 뻐끔도 안 해? 개새끼들 이름 지정해서 말해야만 말할 거냐. 자, G' 이렇게 나올 거고 얘의 판별식 D, 즉 A의 제곱 마이너스의 3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까지 그냥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EFX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직접 해보자. EFX가 뭐다라고 나와 있냐면 GX에서 G에 마이너스 X라는 걸 뺐대요. 직접 해봅시다. 근데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gx는 이거 그대로고요. g-x는 x가 있었던 자리를 마이너스로 집어넣는 건데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뀌는 게 있냐? 근데 그들을 빼면 사라지겠지? 상수항은 바뀌는 게 있냐? 없어. 빼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일단 2차 상수 사라졌고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근데 뺐네. 뭐가 되겠냐? 2x의 세제곱. 그럼 뒤에도 2bx. 그래서 문제에서 fx는 하고 준셈이네. x의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그럼 f는 필연적으로 무슨 함수야? 기함수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식에서부터도 당연히 읽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g-x 빼기 gx. 이거의 반대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데 부호가 달라졌다는 건 기함수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 삼아 방금 했었던 거 좀 정리해 볼게.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거는 무조건 무슨 함수가 될까? 기함수가 돼요. fx랑 f의 마이너스 x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조건 우함수가 됩니다. 당연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봤다?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부호가 반대가 될 테니까. 이건 참고였고 이제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 길이부터 보자. 기억. a제곱이 3b보다 작냐? 바로 위에 있네. 판별식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니은. f'x equal 0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f'x가 뭐지? 이거 구해봐야 되겠네.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b야. 근데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가 궁금하대. 그럼 b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면 넘겨서 두 개의 실근이 있겠지. 그런지를 판정해보고자 하는 건데 기억에서 방금 뭐라고 했더라? a제곱보다 뭐가 크대? 3b가 크대. 야, 근데 a제곱은 뭔가 제곱한 거니까 최소 얼마야? 최소 0이지. 그럼 b는 0 이상인 값이지. 그러면 이게 근이 있어 없어? 서다 두 근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있어봤자 딱 제로여서 제로 같은 거 하나만 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디귿. f'x equal 0이 실근을 가지면이래. 니은에서 연계됩시다. f'x 즉 3x의 제곱 더하기 b equal 0의 근이 있으려면 b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b가 0일 수밖에 없다고. 음수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 아슬아슬 b가 0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맞냐? 자,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b가 0이면 근데 잘 봐라. a 제곱이 0 이상 뭐 이하가 돼? 0 이하가 되지. 그럼 a도 뭐 해야 돼? 0이 돼야 돼. 나보고 구하라는 게 g'1이어서 g'x가 뭔가 하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디 있어? 저기 있네. 뭐야? 3x 제곱이네. 그럼 g'1은 3이어야 되겠네. 정답은 기억.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다 첫 번째 배울 때 기본적으로 했었던 것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들이 3, 4차 함수의 비율관계. 이게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될 기본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은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구를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에 샥샥샥샥 써먹자. 테크닉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이제 뒤에 있는 좀 고난도 문제에 이것들을 적용을 해보자 라는 거를 쉬는 시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